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르막원의 수학 강사 신건율입니다. 어제 6월 모의고사 보느라 아이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죠. 수능까지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그 고민도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9월까지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수능까지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정해진 학습 방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쯤이면은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 뭔지는 알고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 6월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나의 부족한 점과 잘못된 점들을 찾고 수능까지 개선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6.10 모의고사 분석과 학습 방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6월 학평과 지난 시험들을 비교해보고 6월 학평에서 우리가 점검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남은 기간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학평과 작년 시험들을 비교해보면 작년 수능이 정말 많이 어려웠죠. 킬러 난이도는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중킬러가 워낙 많았고, 그 다음에 신유형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올해 6월도 보면은 큰 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작년 수능, 작년 6월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비슷했고, 작년 6월과 비슷했고, 수능보다는 조금은 쉬운 그런 난이도였죠. 가장 큰 특징으로 보면은 조금은 예상 밖의 느낌의 문제들, 예를 들어서 중등 수학의 개념이 조금 접목된다던가, 아니면은 고1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일리를 공부하고 미적 공부하고 수일리 공부하고 확통을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보고 약간 이렇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푸는 게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많이 힘들죠. 세부적인 문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1에서 7번까지는 기본적인 계산 문제들로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계산 문제들로 보면은 넓게는 10번을 제외한 11번까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에서 삼각형을 활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기피하는 문제죠.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은 11번까지에서 기본적인 계산 문제들로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배워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본 개념 파트에서 7번 문제를 틀렸다, 삼각함수에서 그래프 좌표 문제를 틀렸다 라고 하면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실수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풀이 보고 맞다 이거였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혹시나 모를 이 파트에서 나의 연산 체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해당 유형을 5번이고 10번이고 반복해서 풀어서 정말 완벽하게 잡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9편까지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를 다 맞추는 게 목표로 학습하면 됩니다. 학습 방향에 대해서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우리 1등급 또는 2등급 상위권 학생들이 아닌 이상 6월에서 9월까지의 학습 목표는 마지막 개념 학습이라고 잡는 게 맞습니다. 그 개념 학습을 통해서 11번 이후에 시작되는 중킬러 문제들을 계속 연습하는 게 맞습니다. 중킬러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12번부터 시작해서 15번, 그 다음에 20번에서 22번까지가 되는 거죠. 중킬러 문제들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많이 어려워하지만은 이번 6월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없었고, 이전 문제들에서 비슷한 형태의 풀이 도구,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최고 난이도 문제 14, 15, 21, 22를 제외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문제까지 실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수업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9월까지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을 다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다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하면은 수일리 공통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4문제 14, 15, 21, 22, 그 다음에 선택에서는 29, 30. 근데 이 6문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제외했지만은 점수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24점을 제외하면은 76점이 되는 거죠. 76점. 그래서 등급으로 따지면은 3등급 상위권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한두 문제만 더 맞춰도 2등급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9월 전까지는 이렇게 제외한 문제들을 다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반을 확실히 쌓고 나면은 9월부터 준킬러 모의고사들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런 4개 문제에서 1개 또는 2개를 정복해 나가면서 공부하는 게 수학적 실력이 착착착 쌓이는 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우리 3등급 이하 친구들은 개념과 같이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개념정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준킬러 문제에서 2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그 성질을 이용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를 찾는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로그의 값이 1000 이하의 정수가 되는 10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를 보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떤 단원이냐면은 지수로그 파트에서 지수로그다 라는 거, 지수로그 계산. 지수로그 계산은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더라. 그게 21번에 있는 4점인의 계산이 많겠다. 이 정도 생각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생각할 거는 지금까지 풀었던 많은 기출들에서 생각을 합니다. 신유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문제가 예전 문제랑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로그의 값이 100 이하의 자연수, 그 다음에 로그의 값이 40 이하의 자연수, 이런 느낌이죠. 이 문제들 보기에는 아이들이 혹시 좀 다른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문제가 같아질 때까지 학습하는 게 개념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로그의 값이 정수가 되는, 로그의 값이 자연수가 되는, 로그의 값이 자연수가 되는, 그러면은 지수로그에서 지수로그 성질을 이용하는 계산이다, 계산이 많겠다까지 알았으면은 그 다음 생각할 거는 자연수를 생각합니다. 수능에서 쓰이는 자연수는 4가지밖에 없습니다. 대입, 나열, 그 다음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는 이거밖에 없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곱했을 때 숫자가 되는 약수 배수, 그 다음에 는 K, 이렇게 4가지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하는데 이때까지 문제들을 풀어보니까 대입, 나열하는 게 가장 많더라 라고 해서 2가지를 접목하면서 접근하는 생각 굉장히 좋습니다. 는 K를 이용해서 풀 때도 있지만은 는 K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등급 이상 친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우리 3등급 이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문자를 하나 더 추가해서 는 K로 풀면은 좀 더 간단해질 수 있겠지만은 고려하는 대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수로그 계산, 자연수니까 대입, 나열하자. 때에 따라서는 규칙도 있겠다. 이까지만 생각하면은 문제의 절반은 푼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의 값이 40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은 로그 정리해서 이 값이 자연수니까 로그가 자연수니까 n 플러스 2가 2의 거듭 제곱이겠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2분의 1이니까 뭐 짝수 홀수 여기까지 생각 못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를 보고 한 번에 전체 풀이 과정을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건,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가지고 먼저 접근을 합니다. n 플러스 2가 2의 거듭 제곱이니까 얘를 적고 대입해서 나열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로그의 값이 40 이하 자연수니까 이 식을 정리해서 자연수, 그러면 로그니까 n은 2의 거듭 제곱이겠다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4분의 1 있으면 4의 배수,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적고 나서 대입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볼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로그 계산이고 자연수 대입, 나열, 때에 따라서는 규칙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전에 풀었던 기출문제를 생각했다면 올해 6월 문제도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로그를 정리해서 정수라고 했는데 그럼 로그 안에 있는 게 2의 거듭제곱이고 분자에 3이 있으니까 분모가 3 곱하기 2의 거듭제곱이겠다. 그러면은 3 곱하기 2의 거듭제곱 나열합니다. 3분의 1인데 3의 배수 여기까지 아직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가서 또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해당하는 단원, 개념, 예전에 풀었던 거랑 비슷한 형태
생각하면서 똑같이 접근해 나가면서 풀이 과정이 또 조금 적히게 되고 또 조금 적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문제를 보고 문제의 조건을 우리가 해석해서 한 번에 전체 풀이 과정을 생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문제를 보고 이렇게 풀어야 되나?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제시되는 수식, 그 문제가 해당하는 단원, 개념들을 생각해서 예전 기출 문제들을 생각해서 문제풀이 도구가 비슷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일단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의 시작은 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필연적인 과정을 생각한다면 그 이후 풀이 과정은 정말 잘 써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풀이 과정의 시작이죠.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9평 전까지 4문제 빼고 다 맞추기 반을 개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평까지는 아직까지는 개념 학습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문제를 보고 해당하는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보고 이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랑 비슷했던 기출 문제들도 같이 확인하면서 계속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게 되면 새롭게 보는 4점짜리 준킬러 문제도 아이들이 똑같이 생각하면서 접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희 수업은 정규반은 A반, B반으로서 금요일 저녁, 그 다음에 일요일 1시 반에서 5시 반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문풀 집중반도 있습니다. 문풀 집중반은 수요일 저녁 6시에서 10시 수업을 합니다. 수업 난이도는 어려운 3점, 쉬운 4점 준킬러로 구성되어 있고 비율은 대충 2대 2대 1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개념과 문풀을 같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는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사설 모의고사, EBS 주요 문제들을 담아서 교재를 작성했습니다.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반, B반으로서 금요일 저녁, 일요일 오후에 하는 수업이었죠. 질의응답과 단원별 개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난이도 22번 또는 15번, 22번 두 개를 제외하면 45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45분 동안 모의고사를 보고 해설한 뒤에 수업 점검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 다음에 문풀 집중반은 지난 수업에 대해서 복습한 뒤 그 다음에 단원 주제별 실전 문항들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와 해설, 그 다음에 개별 피드백, 그리고 나서 주요 문항들 변형시켜서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이 개별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물론 지금 적혀져 있는 거는 다른 수업의 서술입니다. 다른 수업의 서술이지만은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이런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답안지도 제가 걷겠지만은 시험지도 전부 다 걷어갑니다. 시험지도 걷어가서 아이들이 풀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한 쉬는 시간 2번 정도 지나면은 전체 아이들 풀이 과정은 제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오답하고 있는 시간에 와서 한 명씩 묻게 되는 거죠. 왜 이거는 빈칸이냐?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이 수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푸느냐? 아니면 이제 여기서 네가 계산 실수를 해가지고 밑에 방향이 달라졌다. 이 계산 실수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것. 해설을 하면은 아이들이 내가 여기서 틀렸구나 라고 짐작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정확히 집어주고 이거는 이래서 틀렸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정확한 풀이 과정을 제시해 주는 게 아이들 기억에도 한 번 더 남게 되고 자신의 잘못된 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가게 될 겁니다. 마치 내신에 있는 서술 점검처럼 비슷하게 계속 점검해 나가다 보면은 막 확인하고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훨씬 더 깔끔해지고 정갈해지는 풀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는 저희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수업 점검, 그 다음에 복습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진행하는 수업은 수능 전 마지막 개념 정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개념 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교과 개념으로 준킬러까지 전부 다 해결하고자 합니다. 준킬러를 해결하는 게 이상한 그런 이제 수능, 실전, 압축 개념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3등급 이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다 안 되던데 뭔가 좀 필요하던데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해결하지 못했던, 혼자 하기 힘들었던
교과서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문풀을 저랑 같이 하면서 잘못된 점도 고쳐나가면서 중킬러에 대한 접근 방법을 조금씩 같이 키워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9평 전까지 4문제 빼고 공통문항을 전부 다 맞추게 되면은 9평 이후에는 중킬러 실전 모의고사 연습으로 조금 더 확실한 등급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6월 모의고사 분석과 앞으로의 학습 방향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저나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